여보, 나 오늘 여보, 나 오늘 해고됐어. 괜찮아요, 뭐. 나 오늘 해고됐어. 멋있지?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도 20년이 넘네.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전세를 거쳐 우리 집을 갖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어. 비록 평수는 작지만 우리 집이라는 게 중요하지.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어. 이제 조금 있으면 큰애는 대학교에, 작은애는 고등학교에 가겠지? 그만하면 잘 산 거야. 그렇지? 여보, 고생이 참 많았어. 뭐라고? 내가 제일 고생이 많았다고? 20년을 변함없이 회사에 다녀줘서 고맙다고? 때로는 가기 싫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을 텐데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아이고, 당신도 참 부끄럽게. 뭐라고? 이제는 나이도 들고 간도 안 좋을 텐데 생각할 때선 몇 년 푹 쉬었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당신이 날 이렇게 생각해 줄 줄이야? 고마워, 여보.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 오늘 회사에서 소용없을 것 같아. 아니, 언제부터 거기? 미안합니다. 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닙니다만. 괜찮습니다. 아니, 그런데 방금 소용없다고. 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얘기하든 호탕하게 얘기하든 부드럽게 얘기하든 다 소용없습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선생의 부인은 엄청난 쇼크를 받게 될 겁니다. 부인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뭐 휘청거리거나 털썩 주저하고 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부인은 건강하세요? 아니요, 혈압이 조금. 혈압이라. 뒤로 넘어가겠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골다공증도 뒤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겠구나. 며칠 전부터는 심장이 답답하다고. 뒤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다음 곤란을 일으키겠군요. 뭐라고요? 집이 몇 층이죠? 15층인데요. 네, 완벽하군요. 해고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선생의 부인은 혈압이 높아서 뒤로 넘어가고 골다공 쪽으로 뼈가 부러진 다음 심장 이상으로 호흡 곤란을 일으킬 겁니다. 놀란 선생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이 방법이 없어요. 혈압과 뼈와 심장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우물쭈물하다가 선생은 119에 전화를 하겠죠. 119 요원들이 잽싸게 아파트에 오지만 선생의 집은 15층입니다. 그리고 마침 엘리베이터가 맨 꼭대기층에 있군요. 요원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옵니다. 1층, 2층, 3층, 4층. 선생의 부인은 호흡이 점점 가빠옵니다. 5층, 6층, 7층. 더더욱 가빠옵니다. 8층, 9층. 부인의 의식이 점점 없어집니다. 10층,
11층 선생님 부인한테 말합니다. 여보 조금만 참고. 12층 13층 한 번 더 말합니다. 여보 제발 조금만 더 참고. 그렇게 14층을 지나고 15층에 도착해 마침내 선생님 집에 왔을 때 선생님 부인님이 안돼 여보 안돼. 뭐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뭐 해고니까요. 이왕이면 부인의 컨디션이 최상일 때 그리고 119가 바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을 만한 장소에서 하시죠. 뭐 부드러운 모래라든가. 아, 이 놀이터가 딱이로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뭐 사실 나도 해보자입니다. 아니 동업자 아니 동반자셨군요. 난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고참이시네요. 아니 그럼 되게 부인께서도 뒤로 아니요, 뼈가 전혀. 호흡곤란이라도 천만에 아주 멀쩡합니다. 그 멀쩡하다 못해 아주 건강하죠. 그 김치찌개에다 밥을 2그릇이나 비운 다음에 그냥 남은 찌개를 밥통에 넣어 비벼 먹으니까요. 대단하군요. 아니 무슨 비결이 간단합니다. 해고됐단 말을 안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예, 그 지금도 다니는 줄 압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1년 이상 가능하죠? 그게 보통 사람은 불가능하죠. 아니 하지만 선생님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영특, 기특, 또 비범이라는 말을 아주 달고 다녔거든요. 뭐 한마디로 이게 머리가 좋았죠. 아니 지금 대머리 주제에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셨죠? 그럴 리가요. 뭐 어쨌든 나 정도 두뇌면 충분히 속이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분명한 원칙, 법칙, 규칙만 확립한다면 말이죠. 이 시계도 그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퇴근하면 6시, 그 전철 타고 내리면 6시 30분, 그 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동네까지 오면 6시 50분, 그 동네에서 아파트까지는 6시 55분, 아파트에서 집에까지는 딱 7시. 하지만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지키면 이상하니까 적당하게 7시 3분 정도. 지금 마침 7시 3분이군요. 더 늦으면 어색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저한테도 그 원칙, 법칙, 규칙을 좀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딱 보니 보통 사람이군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람이 검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더 늦으면 의심합니다. 제발 이렇게 핍니다. 저희 집사람이 뒤로 넘어져 뼈가 부러지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사람은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잠시만이라도 1분 1초라도 좀 웃게 만들고 싶어요. 해결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답이 저리죠? 조금. 이쯤 하면 좀 봐주지. 이 대머리 진짜 지독한 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럴 리가요. 다리 저리면 꼼지락 하세요.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괜찮으니까 꼼지락 하세요. 그럼 조금만. 시간이 상당히 지났군요. 이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이게 뭔가 좀 부조리합니다. 이럴 때는 회식한다 그러고 아예 늦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보, 나야 별일 없어. 저기 부장님이 한잔하자 하시는데, 당신도 알잖아. 그 부장이 회사에 힘들면은 나한테 털어놓는 거. 그래 일찍 들어갈 테니 밥 먼저 먹어.
회식한다고 했으니까 몸에서 술 냄새가 나야 돼. 술 냄새만 나면 이상하니까요. 자, 우리 한번 훈련 한번 해볼까요? 정말이십니까? 자, 이게 시간이 없으니 3단계 요약 학습을 하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자, 가장 중요한 1단계는 변화입니다. 변화요? 많은 해보자 그 사실을 숨기려고 들지만 이게 대부분이 들킵니다. 그 왜일까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죠. 좀 가려. 이렇게 한숨을 쉰다든가, 그다음에 소파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는다든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맞추고 한 곳을 멍하니 쳐다본다든가, 그리고 밤늦도록 식탁에서 혼자서 홀짝홀짝 소주를 마신다든가, 까둘러만테가 사립대 대신에 궁대 가는 건 어떠냐고 한다든가, 그리고 잠자리에서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잔다든가, 그리고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흐느껴 온다든가, 이런 변화들이 그 해고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죠. 그렇군요. 변화되지 않는 것, 일상적인 평범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론가 좀 감이 안 옵니다. 우리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 놀이터가 집이고 내가 부인이라고 설정해 봅시다. 선생은 지금 일을 마치고 퇴근한 상태예요. 밖에서 벨을 한번 눌러보세요. 배를요? 시간 없어요, 빨리. 예. 띵동. 당신 왔어? 밥은? 아내가 대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웃겼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띵동. 당신 왔어? 밥은? 밥 먹었지. 고생 많았지? 아니, 뭡니까? 왜 울죠? 아내가 손을 잡아주니까 갑자기 너무 미안하고 고생만 시킨 것 같고 젖은 손이 애처롭고. 에헤헤헤. 이러니까 들키는 겁니다.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세요. 그 돌부처처럼. 돌 붙여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띵동. 당신 왔어? 밥은? 밥 먹었지. 아주 많이. 별일 없었어? 별일은 무슨 평소랑 똑같았어. 잠깐. 왜 이렇게 들떠 있죠? 뭐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나요? 아니요. 월급날이에요? 아니요. 부인 생일이에요? 아니요. 아무 일 없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오바를 합니까? 별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오바를 하면서 별일 없다고 그러니 마치 별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참 거기까지.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반복적인 회사의 하루입니다. 위에서는 눌리고 그 밑에서는 쥐고 그 정리해고의 소문이 뒤숭숭하게 들려오고 그 선생은 그런 틈밤 위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퇴근을 합니다. 지하철이 붐빕니다. 그 버스가 막힙니다. 심신이 지쳐 있어요. 터벅 걸어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배를 누릅니다. 띵동. 당신 왔어? 별일 없었어? 뭐 똑같지 뭐. 나이스! 바로 그겁니다. 하니까 되잖아요. 정말 정말 되네? 당신 왔어? 별일은? 똑같지 뭐. 당신 왔어? 별일은? 뭐 똑같지 뭐.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당신 왔어? 별일은? 뭐 똑같지 뭐. 굿! 아주 좋습니다.
여보. 아이 사는 체육대가 지금만 끝났어. 아이고 오늘은 내 2골밖에 못 넣네. 아이고 부장님이야 당연히 후보지 뭐. 아이고 참. 아파. 아주 부장님이 같이 먹자고 하긴 했는데. 아니 정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먹어야지. 바로 들어갈게. 으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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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오랜만입니다, 스승님. 아이고. 빨리 줘, 빨리. 예? 빨리. 아니 오랜만? 아니 헤어진 지 하루 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이라고요? 아, 오랜만은 아니네요. 아니 이 놀이터는 내가 찜해놨으니까 다른 놀이터 가가지고 시간 때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건 알지만 아니 대체 그 40대 못생긴 남자 둘이 그 놀이터 금에 앉아있다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평범하지 않은 일인지 이게 모르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 대머리보다는 내가 더 잘생겼는데라고 생각하셨죠? 아유, 그럴 리가요. 맙소사. 아이고 이 아까운 담배들. 아이고 이 담배값이면 김밥이 2줄이거늘. 아니 왜 이렇게 그 비행을 일삼는 겁니까? 아니 혹시 걸린 겁니까? 아 참나. 아니 하루 만에 걸리다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죠? 아닙니다. 배운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네. 그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라니. 스님한테 배운 1단계를 되내면서 심호흡을 하고 흉감을 여는 순간 첫째 때가 쪽으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아빠 생일 축하한다고 첫째가 어깨를 주무르고 둘째가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아니 꼭 본인 생일인지도 몰랐나요? 저는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부모님, 장인 장모, 부장님, 상무님, 전무님, 사장님 생각밖에 모릅니다. 자식들이 생일 노래를 불러주는데 어떤 아빠가 목이 안 맵니까? 잠깐만 이상하네요. 그 선생 말대로 그 대한민국 모든 아빠들은 그 자녀들이 생일을 챙겨줄 때 웁니다. 그 자녀들이 생일 축하에 감동한 아빠가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운다. 이거 튀는 게 아닌데 아주 평범한 건데. 조용히 운 게 아니라 그렇게 울었군요. 그 부모님이 돌아갔었을 때 날 법한 울음을 생일 축하 받는 자리에서. 또 가족들은 또 가장이 뜬금없는 대성통곡에 얼마나 당황했을까 또. 자 진정하시고. 그 다음엔 또.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져서 앞방으로 도망치 들어왔습니다. 도망치듯이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앞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런 밖에서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다가 맙소사. 눈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그 부인은? 거실에서 아이. 눈을 뜨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워서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그거 씻지도 않고 드라이도 안 하고 게다가 잠을 차리네. 공원에서 몰래 숨어있다가 시간 맞춰 나온 겁니다. 스승님, 저 어쩌죠? 일반 사람이 범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거든 내가. 여기 그 회사원인 남자가 그 씻지도 않고 드라이도 안 하고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체육대회가 있었다 그러면 알리바이가 생기죠. 이게 보세요. 하지만 스승님도 나는 심판받다 그러면 됩니다. 이거는 다음 달에 쓸 거였는데.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님 사진을 꺼내세요. 아버님 사진을 꺼내자마자 그냥 부둥켜 안고 우세요. 그 어제 선생은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과연 스승님은 자, 그럼 이제 뒹구세요. 자. 여보, 솔직히 말 안 하면 나 집 나갈 거야. 잘렸지? 당신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빨리 말해. 잘렸지? 솔직히 말해. 여보, 잘렸지? 잘렸지? 딱 보니까 잘렸네. 여보, 나 이때까지 당신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 당신도 알겠지만 우린 부부야. 부부가 뭔데? 비밀이 없는 게 부부야. 당신 10살 때까지 그 비밀 얘기하지 않으면은 나 집 나갈 거야. 이게 당신 마지막 기회야. 하나, 둘, 셋, 넷. 대답 안 할 거예요. 아이고, 그쪽 아저씨한테 잘렸냐고 추궁해 대답 안 할 거라고요. 오히려 추궁하면 추궁할수록 그쪽 아저씨는 위험해질 거예요. 아니, 위험해진다고요? 그 남편 성격이 조금 소심해요. 소심하더라. 아이고, 열을 세자마자 바로 집을 뛰쳐나가겠네. 좀 다혈질적인 면도 있는데요. 다혈질이라. 그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릴 수도 있겠네. 좀 고전적인 면도. 고전적이라. 아이, 고전적으로 약국을 돌면서 수면제를 살 수도 있겠네요. 예. 아이고, 아이고, 너무 걱정 말아요. 아이고, 집 나가면은 붙잡으면 되고 그냥 옥상 문을 걸어놓으면 되고 그냥 약 먹으면 응급실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상처는 남겠죠. 돈 없이는 살아도 자존심 없이는 못 사는 게 남자니까. 그럼 이만. 저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사실 우리 남편도 잘렸거든요. 그거 1년째. 아니 그러면 혹시 댁에 아저씨도 뛰쳐나가셨나요? 전혀. 그러면 옥상에서 전혀. 그러면 약을 전혀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아요. 네, 건조하고 재미없고 대머리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모르는 척 했거든요. 그 해고당한 걸. 모르는 척?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 평범한 주부들은 안 돼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비범해야 가능하죠. 아이, 늦었네요. 잠시 후면 우리 남편 여기 놀이터에 올 거예요. 항상 여기 들렸다가 퇴근한 척 하거든요. 그럼. 사모님! 저도 그렇게 좀 비범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일반 주부들이 범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사모님 부탁드려요. 저희 남편이 다소 소심하고 다소 한심하고 다소 답답할지 모르지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약을 사러 돌아다니거나 옥상으로 올라가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 사람이 계속 남편이 집에 오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사모님 부탁드려요.
아니 그럼 그 제자로 받아주면 그 가끔 소금 설탕 간장 같은 거 빌려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 맛있는 반찬 하면 나눠줄 수도 있고. 아 그럼요. 그 그쪽 애들한테 그 치킨 피자 시켰을 때 우리 애들도 불러 먹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아이 뭐 제자님이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제자님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서로 나눔으로써 이게 감소된 경제력을 최대한 아끼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제자라고. 네, 그 제자로 받아들이겠어요. 아 스님. 아이고, 이렇게는 안 해도 되고요. 잠시만요. 여보, 아이고 퇴근 중이지? 아이고 미안한데 들어올 때 계란 좀 사다 줘요. 아이고 동네 슈퍼 말고 꼭 유기농 파는 데로 가서. 응, 그래 그 큰 길가에 있는. 고마워요. 우리 아저씨가 여기 오는 그 시간에 지연시킨 거예요. 수업해야 되니까. 아 그게 기쁜지. 저 전화할까요? 응, 너무 비싼 거 말고 좀 이렇게 계란이나 당근 같이 이렇게 싸면서도 이렇게 깐깐하게 골라야 되는 걸로다가 그래야지 남편에게 부담도 안 주고 이렇게 시간도 벌어지니까. 여보 난데 들어올 때 길 건너편 월드마트에서 당근 좀 사와요. 살 통통하게 쪄가지고 튼실한 걸로. 부탁해요. 앉아봐요. 자 우선 상태 체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쪽 아저씨가 그 해고당했을 거라고 판단한 이유는? 그게 퇴근할 때만 해도 평소랑 똑같았어요. 별일 없냐고 물어보니까 똑같이 뭐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게 1단계예요. 그런데 그날이 아빠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노래 불러줬어요. 그런데 그쪽 아저씨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대성통곡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다가 울면서 안방으로 뛰쳐들어갔을 테고 맞아요. 문구를 잠그고 다음날까지 안 열어주다가 다음날 아침에 잠옷 차림으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축구 유니폼을 입고 들어와서는 아버님 사진을 꺼내들고 울진 않던가요? 맞아요. 그것도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님을. 내가 분석을 해보니 이거 잘린 지 한 일주일쯤 됐을 때 나오는 증상이네요. 여기서 그 증상이 일주일쯤 나오는 일주일쯤 됐을 때 나오는 증상인데 그럼 어떡해. 여기서는 그 제자님이 실력 발휘를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일명 그 모르는 척의 실력을. 모르는 척의 실력이요? 자 생각해봐요. 그 남편들이 걸릴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언제쯤 하게 될까요? 글쎄요. 그 바로 눈빛이에요. 눈빛? 자 가장들이 그 고달프고 괴로운 하루를 버티는 힘이 과연 뭘까요? 그거는 가족들의 눈빛이에요. 그 힘들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가족들의 애정어린 눈빛. 그때 비로소 가장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빛을 더 열심히 보내주면 되겠네요? 그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고요. 지금은 일을 못하는 상태죠. 그 일을 못 구해서 미안하고 돈을 못 벌어서 미안하고 그렇게 가슴 아픈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가족들이 애정어린 눈빛을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겠어요? 그때 애들이 그 노래 불렀을 때 그쪽 아저씨가 왜 대성통곡했는지 이제 알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렇기 때문에 그 1단계가 바로 눈빛 돌리기인 거예요. 눈빛 돌리기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나와보세요. 그쪽 아저씨가 지금 이렇게 퇴근한 척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자, 한번 대꾸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왔어. 별일 없었어? 그렇게 어색하게 눈빛을 돌리면 그냥 마치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네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왔어. 별일 없었어? 그렇게 처음부터 그게 딴 데 보면서 얘기하면 그 냉랭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정말. 너무 어렵네요. 그 눈빛을 돌리되 의도적이지도 냉랭하지도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상상해봐요. 그 남편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눈빛을 돌릴 만한 그 자연스러운 무엇? 자연스러운 뭐? 내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역할 한번 바꿔봐요. 여보, 나왔어. 응, 왔어. 계란 사왔어. 여기. 빨래는 말랐으려나? 당신은 먼저 씻어.
그래? 다 씻었는데? 거기 밥 차려놨어. 당신은? 아이고 나는 당신 기다리다 배고파서 먼저 먹었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드라마 놓고 해놓고서. 당신. 어머! 한 번도 안 마셨어요? 게다가 아주 자연스러웠죠. 남편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겠어요. 이 1단계를 이것저것 조합해서 써먹으세요. 그러니까 요리, 빨래, 드라마, 요리, 빨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리가 맨 마지막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같이 밥을 먹게 되고 밥을 먹다 보면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스승님. 그 치킨 시키면 우리 애들 꼭 불러줘요. 스승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오늘 내 생일이거든요. 오늘 컨셉은 직원들이 해준 생일 파티 컨셉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써먹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좋아 보이는군요. 그럼요. 집사람이 완전히 속아넘은 것 같습니다. 우연히 친하겠지만 집에 갈 때마다 요리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눈이 안 맞으시니까 더더욱 마음이 편합니다. 그거 참 대단한 우연의 치료군요. 예? 아닙니다. 그런 우연이 겹칠 때가 있죠. 나도 그랬으니까. 어쨌든 다행이네요. 이거 이거 스승님 생신 선물입니다. 이거 해고자들끼리는 이게 경조사를 모르는 척하는 게 불문율이네. 그래도 스승님 생신이니까요. 자판기 커피를 서울역에서 영등포로 옮기니까 50원 절약되더라고요. 그걸 2달 동안 모아 산 겁니다. 한 달치 회식 아이템입니다. 이건 직원들도 한 번도 챙겨준 적 없었는데. 약속. 자, 2달이 지났으니 우리 2단계를 배울 차례로군요. 저도 그 생각하니까 부은 거여서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때때로 즐겁지 아니하죠. 자,
소주 한잔 합시다. 하지만 이거 스님의 아이고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딱 보름치만 마시죠. 아, 그리고 안주도 사치스럽게 1인당 아니 무려 2개씩. 아이고. 자자자자 네, 마십시다. 아유 이거 밖에서 먹으니까 엄청 땡기네요. 한잔 더 하세요. 여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직장에 다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자아실현 같은 거 뻔한다 말고. 글쎄요. 명함? 음 아니면 양복이나 작업복이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죠.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야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벌어야지 집도 사고 식등도 내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 바로 돈, 월급이죠. 그 직장에 다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게 꼬박꼬박 나오는 게 월급입니다. 그렇군요. 그 선생이 그 어떤 실수나 그 튀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꼬박꼬박 월급을 갖다 주는 한 이게 쉽게 그 의심받지 않습니다. 그 1단계보다 더 강력한 2단계는 월급입니다. 월급이라 무슨 수 월급을 아니, 그 퇴직금이랑 적금 그 비자금 맞추면 얼마쯤 됩니까? 한 3천 적군요. 떼고 쓰는 거라면 월급은 200이죠. 적군요. 성과급제라서요. 자 봅시다. 그 재취업의 목표를 1년이라고 잡고 그 총잡은 3천만 원에서 그 하루 용돈 만원 곱하기 365에서 빼면 2,635만 원. 그 중간에 부인이랑 아이들 생일 선물도 좀 해줘야 되고 그 부모님이랑 외식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아픈 병원도 가고 친구들 만나면 술 한잔도 해야 되니까 100만 원 빼면은 2,535만 원. 그거를 12달러 나누면은 211만 2,500원. 딱 떨어지는군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렇게 딱 떨어지다니. 아이고 감탄하긴 이릅니다. 자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올해 안에 큰 돈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올 봄에 어머님 금리를 돈 더 모아서 내년에 임플란트 해드린다고 하세요. 올 여름에 가족들이랑 그 제주도에 돈 더 모아서 내년에 하와이 가자고 하세요. 첫째가 연애하는데요. 올 가을에 결혼하고 싶다고. 어떻게든 깨지게 만드세요. 아니 첫째가 수능을 보는데 그러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든 재수하게 만드세요.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쉽게 결이라니. 스승님은 천재예요. 그럼 지금 바로 은행 가가지고 입금하세요. 그래서 다 먹으면 살찐다고 애들한테 강제로 빼서온 통닭이에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아이고 우리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우리 엄마가 보내준 장조림이야. 귀한 거. 혹시나 한우? 미국산일 거야. 우리가 첫밥도 한번 갈 땐가요 지금? 그렇지. 회식을 보름치나 빠뜨놓고 갔네요. 불쌍한 그게. 아이고 뭐 남은 보름은 뭐 체육대회로 때우겠지 뭐. 아이고 모래밭에 뒹굴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파. 이번 달에는요 월급을 2번이나 입금시켰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는 실수로다가 우리 딸한테 입금한 적도 있어. 아이 그것도 2번씩이나. 아이고, 오늘 월급 날이니까 아주 그냥 당당하게 들어오겠네. 오랜만에 하자고 할지도 몰라. 스승님. 아이 뭐 안 좋아도 좋은 척 해야지 뭐. 난 좋던데. 역시 젊구나. 아이고 그냥 밝히는 거, 아이 밝혀 그냥. 아이고, 자, 이거 남은 회식 이거 보름치는 우리가 마시자고. 뭐 캔날이었다고 하지 뭐. 갯날 잘린 지 1주년 된 갯날. 아이고 나는 2년. 아이고 마셔봐. 아이고 마셔봐 속이 뻥 뚫려. 아이고 벌써 2년이나 됐네. 아이고 그렇게 계속 마시면 어떻게 천천히 마셔야지. 아이고 정말. 아이고 근데 그 아저씨들 앞으로 1년 버티기도 간당간당 할 거야. 퇴직금은 한계가 있지. 우리 남편은 땡겼었을 텐데. 아이고 중간에 큰 돈 들어갈 일 있으면 그냥 알아서 잘라줘. 뭐 어머니 금리라든가 뭐 제주도로 떠나는 뭐 가족 여행이라든가 그 자식들 학자금이라든가 또 동생 결혼식 같은 것들 있잖아. 어머, 어떻게 그걸 잘하세요? 아이고 뭐 사는 게 비슷비슷하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비슷하지 뭐. 정말 이 스승님은. 근데 대놓고 자르면 의심하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 나 같은 경우는 그 뉴스를 많이 활용해. 아이고 요즘 뉴스 보면은 아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막 시국 불안하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어. 그것 때문에 경제가 완전 파탄 났잖아. 아이고 그것 때문에 그냥 등록금 때문에 목숨 끊고 그냥 효도 못해 목숨 끊고 결혼 못 시켜줘서 목숨 끊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아주 그냥 호들갑을 떠는 거야. 어머, 아이고 저건 어떻게? 아이고 우리 딸 집하면 안 되겠네. 아이고 여보. 아이고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도 좀 허리띠 좀 졸라 맵시다. 그럼 남편이 아마 이럴 거야. 아이 그래도 좀 할 건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말해. 그거 안 한다고 당장 죽어? 다 내년에 합시다. 그 금년은 임플란트로, 그 제주도는 하와이로. 첫째 너는 좀만 더 공부하면 인서울 가는 게 그냥 재수해. 그리고 동생 결혼식은. 나는 그 남자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바람둥이처럼 생겼어. 바람둥이처럼. 마셔. 자기도 이제 빨리 일 구해야 돼. 그래야죠. 그 일을 구할 때도 튀지 말아야 돼. 그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해 죽겠다. 그 옆집 엄마들이 마트에서 일하니까 돈도 벌고 심심하지 않아서 좋지 않느냐. 일도 무척 편하다더라. 근데 뭐 편하진 않지. 그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래도 그나마 그 마트를 구하면 다행이야. 그 술집 돌아다니면서 그 전병 파는 아줌마들도 있어. 전병을요? 뭐 그거 더 심하면 도우미로 나서는 거지. 그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일을 도저히 못 구하면은 그 아빠방 같은 데로 가기도 하거든. 그 알지? 그 남자 도우미 같은. 대단한 거야. 그렇게 해서 가족이 유지되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저로서는 엄두도 못 내. 더 지나면 엄두 날 거야.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모든. 뭐든요? 2단계가 바로 그 모든이야. 생일 축하해. 선물이야. 고마워요. 꼼꼼히 읽어보면은 일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마시자고. 갯날인데. 아우.
머리가 아, 이 가발입니다. 아니 어디 결혼식이라도. 아, 이제 완벽하게 홀로서기를 하셨네요. 아유 스님 덕분이죠. 덕분에 집사람이 뒤로 자빠지지 않게 되었네요. 어머니 금리도 가족들 여행도 다 내년으로 미뤄졌고요. 처제는 갑자기 결혼한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큰놈은 갑자기 내년에 인서울 노랬다 하더군요. 아휴 4년째도 힘든 놈이 아휴, 그 정말로 완벽한 행운이로군요. 그야말로 완벽한. 아내가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다면서 아이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겠군요. 전병을 팔러 다니더군요. 아,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심심하다고 할 만한 일일까요? 전병을 파는 게? 심심해서겠죠 물론. 그 마지막 3단계를 배울 차례로군요. 양주 한잔 하시죠. 이 비싼 양주를 어디서? 졸업 선물입니다. 졸업 선물이요? 그 3단계는 그 시간입니다. 시간? 그 어릴 때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의사도 됐다가 선생님도 됐다가 과학자, 그 대통령, 그 경찰관, 그 소방관, 백화점 사장, 옷가게 사장, 그 슈퍼마켓 사장. 그렇게 소꿉놀이를 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더 많으면 나도 더 많이 놀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 시간이 많다는 게 그렇게 좋지만 않다는 거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네요. 그 선생이 해고된 순간부터 선생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선생은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 평범함을 연기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시간과 싸워야 됩니다. 늦잠을 잘 수 없습니다. 출근하는 척 해야 되니까요. 그 밖에서 시간을 때워야 됩니다. 퇴근 시간이 돼야 이게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 밥도 혼자 먹어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밥을 먹으니까요. 비싼 거를 먹을 수도 없네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동네 주변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극장도 있고 PC방도 있고 커피숍도 있지만 이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드니까요. 아침이 되면 꾸역꾸역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저녁이 될 때까지 그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이게 돈 안 드는 방법을 특히 시간을 죽여야 됩니다. 그 시간이 많다고 이 책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 취업을 위해 교차로, 벼룩시장, 가로수만 이렇게 죽어라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런 시간과 싸워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3단계입니다. 그 어릴 때는 이 놀이터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네요. 놀이터에서 대머리인 어른이 미끄럼틀을 타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어른이니까. 이제 가야겠군요. 나도 오늘은 체육대회라가 한지라. 스님! 우리 소꿉놀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릴 적처럼. 우리 같은 중년의 가장에게는 이게 조금은 괴로운 소꿉놀이군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할 때는 왜 한 번도 그 회사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CCS였을까요? 여보, 나왔어. 별일은 무슨 뭐 똑같지 뭐. 자,